이혼제 전문 변호사, 이제 변호사인 지 한 10년 되셨는데 이혼 사건을 이제 처음 이게 전문적으로 이제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어소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라고 해가 좀 도와주는 밑에 이렇게 있는 전현사 변호사를 하는데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건을 많이 배정받느냐가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사 사건을 엄청 많이 배당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이게 내가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적성에 맞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럼 내가 가사법 전문으로 해도 되겠다 이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로스쿨 다닐 때에는 전국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1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제가 꿈꾸는 변호사의 이미지는 좀 이렇게 차도녀처럼 저 딱 기업법 네? 아시죠? 약간 이런 차도녀 이미지의 변호사를 두고 몇백억 재판하고 네, 이런 거.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가사 사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정에 있는 일만큼 진짜 가정이니까. 중요하고 그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잘 맞다는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보람차더라고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님 덕분에 진짜 제2의 인생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혼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맞는구나.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격이 약간 전문 분야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많이 달라요. 그 전문 분야에 따라 다른데 제가 진짜 친한 동기 오빠는 산재 사건을 주로 하는 산재. 오빠가 그렇다 보니까 뭐 업무상 사고 혹은 과로 막 야근하고 퇴근했는데 집에서 조금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전문이시구나. 너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빡빡하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욜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일도 열심히 하고 방송도 열심히 하면 그 오빠가 맨날 주기적으로 저한테 나래야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 내일도 우리가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어. 무슨 이런 말인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욜로적으로 되기도 산재 하고요. 쪽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형사 사건을 하는 변호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무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열정으로 시작을 하지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인간은 악해. 좀 이런 생각을 하네.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성향이 그래도 사람은 선하지 않을까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넌 정말 아직도 참 순수하구나. 성악설이 맞지 하면서 너무 속기도 많이 속아요. 왜냐하면 의뢰인들한테도. 왜냐하면 사실 제일 솔직해야 되는 게 변호사한테 솔직해야 내 편이 돼서 방어도 해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변호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뒤통수 치기도 하고 변호사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맞아. 있거든요. 많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사기 많이 당해요. 본인이 뭐 경제범이다 하면 본인이 뭐 주식 투자나 코인 이런 걸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언변이 대단하거든요. 변호사님 이것 때문에 제가 잡혀 들어왔는데 다음번에 뭐 A라는 코인 변호사님 제 말 믿고 진짜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접견을 갈 때마다 들으면 사람이 혹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도 처음 거는 그리고 또 오르잖아. 맞아요. 처음 건 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수익을 얻기는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스가 있는 건 같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좀 피해를 보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도 어쨌든 간에 영향을 좀 받았겠네. 처음에 이제 이혼 전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뭐 이제 약간 좀 초월했다고 하는데. 남자를 좀 불신하고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이혼 전문은 좀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저는 등산 가면 모든 사람 다 불륜으로 보이고. 바지 왜 걷었어? 바지 왜 걷었어? 바지 왜 걷었어? 배드민턴 가면 저 사람들 저 뭐야 관계가 뭐 이렇게 보고. 뭐야, 왜 바지를 왜 하자는 거야? 있잖아요. 여자 왜 뒤로 섰어? 직업병이 있잖아요. 직업병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제가 조금 저는 바뀐 점이 저는 원래 굉장히 보시는 것보다 더 원래 외향적이고 더 되게 외향적이었어요?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아까 그 안아준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나마 나아진 거네. 근데 일단 이혼 사건을 잘하는 변호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잘 듣고 공감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어떤 분은 되게 쿨하게 넘길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그게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내 상황처럼 이해를 해야 그리고 좀 공감을 해줘야 소송에서 잘 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이혼 그 전문 변호사들이 리액션이 좋다는 얘기네. 네. 리액션이 좋아요. 우리 지금 보니까. 근데 또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잘하려면 글을 잘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변호사가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변호사는
서면으로 싸우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막상 재판에 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는 이해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재판을 막 10분 이렇게 하는데 실제 재판은 1, 2분 만에 끝나거든요. 대부분 이미 글로써 주장을 다 하기 때문에 글을 잘 써야 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약간 감정적인 글쓰기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형사 사건은 그 일정한 팩트만 있으면 되거든요. 뭐 가령 2월 10일 저녁 10시 어느 장소에서 흉기 어떤 흉기를 가지고 몇 회 찔렀다 딱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령 이혼 사건이다. 가정폭력이다 이러면 저는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 팩트 증거로 나열하지만 제가 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힘든 와중에 어린 자녀를 생각하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력이 멈추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일반 사건보다 서면 쓰는 게 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판사님도 실제 조금 수준 낮은 질문인데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얼마나 수준이 낮길래. 이러려고 불렀는데 생각보다 수준이 높아서 실망했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인데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도 가수, 배우, MC 네, 파트가 네, 있는데 변호사는 어느 쪽 파트가 제일 요게 좋아요? 궁금하잖아. 그럼 나 같아도 나는 그러면은 경제 쪽 가고 싶지 하는 것처럼. 왜냐면 의사분들도 다 그렇죠. 수임료가 근데 다르니까. 그 제가 이제 아는 선배는 진짜 10대 그룹 총수의 이제 변호인단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덩어리가 크니까 많이 없더라고. 거대 기업 대 기업 싸움이다 보니까. 아니 이제 근데 그것도 그건 한탕이 크지 않나? 근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요즘 이혼 사건이 많습니다. 네, 많고. 근데 진짜 소송에서 중요한 거는 결과로 승소를 하는 거, 좋은 결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분이 자기의 모든 한을 풀어내고 마음의 응어리가 없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엄청 미워했는데 제가 서면 작성한 거 보내드리면 변호사님 뭐 울면서 전화 오세요. 그동안의 생활이 다 이렇게 녹연해 있어서 너무 감동이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자, 우리 사실 이제 양나래 변호사님 이혼이 이제 계속 이제 늘다가 얼마 전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혼이 줄었다고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2023년 기준 전년도 대비 0.9%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통계 자료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요즘 이제 결혼도 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사실상 계속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통계 자료는 법률상 혼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하는 거. 그런데 그렇죠. 요즘에는 결혼식만 하고 혼인 신고하지 않고 많아요. 살다가 짧은 기간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통계 수치로는 조금 낮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실무 진행할 때에는 예전에 비해서 젊은 친구들 사실 친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래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데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어쨌든 혼인 신고를 안 했으면 어쨌든 간에 양나래 변호사님한테 이제 이혼 소송 의뢰를 할 일은 조금 줄어드는 거네. 그런데 네. 혼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쉬워요. 왜냐면 사실혼은 그냥 계약이기 때문에 그만 살아 이러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감정이 서로 엄청 안 좋아요. 내가 지금 큰맘 먹고 결혼했는데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이거를 좀 증명해서 법원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식장비도 반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썼던 돈 반환해줘 그래, 플러스 맞아. 거기에다가 너 때문에 사실혼이 깨진 거니까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돼.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재산 분할 30억 하는 것보다 위자료 3천만 원만 청구하는 게 오히려 더 치열하다. 빡빡하게. 그렇죠. 변호사님 저는 위자료가 1,000이든 2,000이든 저거 어떻게든 내가 받아야 되겠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게 되거든요. 감정이 극이 다른 상태에서 맞아요.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전에는 황혼 이혼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도 황혼 이혼이 많지만 치고 올라오는 게 신혼 이혼이에요. 신혼이혼. 결혼하고 나서 4년까지가 이제 우리가 신혼으로 보고 있고 그때 이제 이혼하는 게 신혼 이혼인데 뭐 MZ 분들 이제 제가 아무래도 되도록이면 한 번 더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혼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도저히 요즘에는 이혼이 흠도 아니고 빨리 이혼하는 게 저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지원 많이 좀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애들이 3년 이상 사는 거 지켜보고 그 전에 지원해주겠다. 줄거 줘야 된다. 그거에 지원해주겠다. 네, 왜냐면 맞아. 미리 주면 그래, 그때 그래. 나눌 때 나 재산분할 받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왜 다 줘야 돼? 나 억울하니까 나도 받을 거야 이런 게 생기기 그것까지 때문에 생각해서. 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혼인신고 조금 늦게 해도 돼. 아니 근데 있잖아요. 부모가 준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진 않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이론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 아, 그걸 또 불문으로져요? 이혼 숙녀 캠프 보니까 뭐 내가 우리 엄마가 해준 거 TV다 이거 내놔라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나던데? 왜냐하면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도중에 이게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 전체 재산 중에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아. 그러면 내 기여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상대방한테 무조건 반 주는 개념은 아닌 거죠. 특유 재산을 아예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또 그게 그래요? 요즘에가 아니고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쭉 그런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우리 양렬의 변호사가 이제 붙었잖아요. 네. 그럼 상대도 이혼 전문 변호사 전문 네, 변호사가 네, 네, 네. 붙잖아요. 네. 거기서 주로 이기신다는 건가요? 아. 그쪽도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혼 소송에서 가장 그 현혹되지 마셔야 될 게 승소율이 높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많이 쓰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혼 소송은 필연적으로 일부는 승소하고 그럼. 일부는 패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령 내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데 무조건 전부 승소하는 청구를 했다면 오히려 그게 아쉬운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송에서는 무조건 청구한 만큼만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1억만 청구했어요. 근데 판사님이 보고는 1억보다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하더라도 2억 주라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1억만 청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가 사건 청구를 할 때에는요. 아, 우리가 1억을 받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정말 최상의 결과를 받는다면 오버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럼 2억을 청구해서 1억을 이기면 1억은 승소했지만 1억은 패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부 승소야 일부 패소가 있는 그러면 거예요. 네. 수임료도 있고 위자료의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공 보수. 아, 그래요? 이혼 소송 1타 강사 우리 양나래 씨가 요즘에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증거를 합법적으로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잡는 게 불법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차량이나 방 안을 감청하거나 우리 핸드폰에 스파이 앱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증거를 수집을 하면 예전에는 불법이어도 증거로 쓸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24년 5월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통비법 위반을 통해서 수집한 증거는 재판상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이혼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증거도 인정 안 되는데 게다가 내가 형사 범죄자가 되는 건데 이거는 무시무시한 게 우리가 보통 초법이면 벌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통비법 위반 그 불법 녹음은 집행유예부터 시작해요. 실형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럼 그거는요? 사람 써서 막 사설 탐정 같은 붙여가지고 거. 네. 그 신용정보보호법이 좀 개정되면서 사설 탐정이 합법화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령 뭐냐면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은 거. 드라마에 나오잖아. 네, 그 정도는 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쓱 위치 추적기 붙여놓고. 붙여놓고 따라다니면서 찍는 거는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제 배우자가 누구고요. 어디 좀 봐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의뢰를 받고 돈을 챙긴 다음에 그 배우자한테 가는 거예요. 당신 아내가 혹은 당신 남편이 나한테 이걸 의뢰했다. 역딜. 당신이 나한테 얼마 주면 내가 며칠 따라다녔는데 뭐가 나온 게 없다고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피해를 진짜 인류에 다 사라진다. 네. 그래서 막 저한테도 아무래도 사건 맡기러 오시면 변호사님 저 탐정 좀 소개해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 하지 말고 합법적인 선에서 가령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요즘에 태블릿 같은 거 공유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공유하는 태블릿에서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거 혹은 이제 카드 영수증을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증거보전 신청 같은 거 해가지고 영상을 합법적으로 이제 수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내가 약자가 되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통비법 하나 말씀하셔서 하나만 팁을 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내가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인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이 앱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이 증거야라고 해서 제출하면 이건 불법입니다. 내가 통화한 거는 괜찮아요. 내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인정이 괜찮아요.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소리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녹음되고 있는 걸. 그래도 그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가 없는데 몰래 한 거는 법의 처벌을 받는 거고. 통화 녹음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통화 녹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